자, 유리식 가자. 유리식과 유리함 할 건데 유리식에서는 전체적인 설명 못해.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설명할 거다. 유리식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고3 때까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근데 우선 유리식을 할 건데 유리식은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하지? 뭐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그럼 유리수는 두 가지가 있어. 뭐와 뭐? 유리수는 뭐와 뭐를 합해서 유리수라고 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우린 유리수라고 하잖아. 그럼 유리식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분수식을 배울 건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유리식이라는 건 다항식과 무엇을 합한다?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해요. 즉 여러분들한테 유리식을 찾으려면 뭐도 찾아야 돼? 다항식도 찾아야 돼. 다항식은 지금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을 설명을 안 하고 뭐 분수식만을 설명해서 유리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유리식 안에는 다항식과 분수식이 둘 다 들어가 있어. 유리식 찾으려면 2x 플러스 3 유리식이다 아니다? 맞다. 다항식이잖아. 모든 다항식은 유리식인 거야. 지금 배우는 게 분수식이라고 해서 분수식을 다른 말로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즉 자연수를 다른 말로 정수라고도 양의정수라고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해서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분수식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고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뜻하는 거다. 자, 우리 분수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 분수 나오면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뭐야?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푸는 분수식에서도 무엇을 만족해야 돼? 당연히 분모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야 돼? 0이 돼서는 안 돼. 즉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선 분수가 무엇인지를 보자. 자, 일반적으로 A분의 B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야? 그치. 분수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분자를 무엇으로? 분모로 나누라는 거야. 나눗셈을 계산하라는 건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리고 또 뭐?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아니면은 계속 나눠지는 거 순환소수 같은 것도 있잖아. 무한소수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한 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즉 떨어지지 않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게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수는 원래 뭐 하라는 거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라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번분수의 계산이 나오는 거지. 즉 n분의 n분의 a분의 b 얘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계산하라는 거야? a분의 b를 분모인 n분의 n으로 나누라는 거지. 그럼 우리 나눗셈 나오면 어떻게 했지? 곱하기로 바꿨어. 그 대신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 역수 취해준다. 즉 얘는 a분의 b 곱하기 n분의 m이 돼서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a 곱하기 n분의 b 곱하기 m이 된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보내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럼 하나만 하자. 시험기 할 때 많이 나오는 거 A를 분수로 나타내면 A를 분수로 나타내면 그치. 얘는 무엇과 같다? A분의 1분의 1과 같은 거지. 그치?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얘를 기억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하자. 무엇을 할 거냐면 너희들이 이 분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단원이 있어. 뭐? 두 가지 단원이야. 첫 번째가 뭐? 얘 계산하려면 너희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인수분해 파트를 복습해야 된다. 당연히 인수분해 파트 복습한다는 건 곱셈공식과 무엇이야? 곱셈공식 변형이지.
즉 곱셈공식과 곱셈공식 변형,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푼다는 거야? 분수식을 푼다는 거야. 왜? 분수라는 건 약속을 했단 말이야. 무엇으로?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그럼 공통인 약수로 나눠주는 거지, 분모 분자를. 마찬가지로 식에서도 무엇이다? 공통인수로 나눠줘야 돼.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분수에서는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통분이라는 작업을 걸쳐야 되죠. 그치? 마찬가지로 통분이라는 작업을 할 때 간단하게 할 때는 무엇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돼. 그 다음은 너희들이 복습해야 되는 거 무엇이다? 인수분해하니까 뭐 떠오르지 않아요? 그치?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차이는 뭐야? 지금 여기가 너무 오래됐지? 올해 중간고사 때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나온다라고 미치도록 공부했었는데 시험 끝났으니까 리셋했겠지.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차이는 나머지 차이지. 나머지가 있음. 나머지를 구하는 모든 식을 나머지 정리라고 해. 근데 그 나머지 정리 중에 유일하게 뭐?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수 정리라고 한다. 사각형 중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우리 특별하게 뭐라고 하는 거야? 정사각형이라고 하잖아. 나머지 정리 중에서 나머지가 0 나오는 나머지 정리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인수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간다면 수에서 식에서는 인수인데 수에서는 뭐라고 할까? 약수. 그럼 약수가 뭐냐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뭐를 인수라고 해?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 중에서 인수정리 나머지가 0인 식을 나머지 인수정리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뭐야? 나눠 떨어지는 식인다라는 거잖아. 그럼 인수가 수에선 약수야. 그럼 약수라는 건 뭐야? 나눠 떨어지는 수들을 우린 약수라고 하는 거잖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수를 잘 배웠으면 인수는 약수랑 똑같다면은 인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뻔히 알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가자. 여러분들이 유리식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무엇이다? 부분분수식이다. 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수라는 건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분모가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분모가 틀릴 때는 함부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모를 갖게 해야 돼. 그럼 너희들 시험 문제 2개, 3개 통분하래. 이 정도는 할만하죠. 4개까지는 실질적으로 통분하는 과정 문제가 있어. 근데 100개를 통분하래.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옆에 있는 지우개 잡아서 던져서 너나 해 하면 돼. 그러니까 100개 같은 걸 통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단순무식한 문제를 학교 시험에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은 무엇을 묻는 문제다? 부분분수식을 묻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분분수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수1 과정의 수열 파트에서 써먹으라고 미리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도 이번 시험에도 나오는 거야. 자, 무엇이냐면 분모가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분모가 뭐로 표현되어 있을 때?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라고 하자. 다음같이 써있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얘랑 똑같은 식이 B-A분의 K의 A분의 1-B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선생님, 얘가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단순히 하나만 보면 얘가 더 간단해.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통분이랑 덧셈 뺄셈을 할 때 다음을 이용하면 간단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뭘 내는 거고 시험 문제로 내는 거고. 자,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은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을 통분하래. 그럼
그럼 물론 통분이 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걸 통분하는데 하기가 귀찮잖아. 근데 봤더니 2분의 1이라는 건 1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 6이라는 건 2 곱하기 3분의 1인 거고 10이라는 건 3 곱하기 4분의 1인 거고 20이라는 건 4 곱하기 5분의 1이고 30이라는 건 5 곱하기 6분의 1이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이걸 풀으라면 1-6분의 1이 돼서 얘는 6분의 5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보통 애들한테 얘를 하면 1부터 6까지 분모를 곱한 값으로 통분하겠지. 그렇게 해서 분자를 넣고 계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중에 약분할 거고. 그럼 약분하면 이 결과가 나온다. 그럼 선생님 이게 어떻게 빨리 됐어요? 당연히 선생님은 뭐 이용했을까? 얘를 이용해서 풀었다는 거겠지. 그러면 얘 하나만을 생각을 해봐.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건 A가 1이고 B가 2인 거잖아. 그럼 2에서 1 빼면 얼마? 1이야. 얘도 보면 3에서 2 빼면 1, 4에서 3 빼면 1, 5에서 4 빼면 1, 6에서 5 빼면 1이야. 다 앞에 있는 값은 얼마로 나와? 1로 나와. 그 말은 나머지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뭐가 된다?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통분을 안 하고선도 뭐해? 빼고 더했으니까 지워지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지워지겠지. 규칙적으로 다 지워지고 이거 뭐만 남는다? 처음 거와 마지막 거만 남는다. 이게 무엇이야? 부분분수식을 이용한 분수의 덧셈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얘 규칙성, 우리 수열이라는 건 규칙성 배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 얘도 규칙성 문제란 말이야. 만약에 100개를 더하래. 그럼 일일이 다 분부분수식 쓰면 귀찮겠지. 그럼 우리는 앞에 거 몇 개만 하는 거야. 어떤 규칙이냐면 더하기 빼기잖아. 모든 괄호가. 더하기 값이 2개가 남았어 앞에서. 그럼 뒤에서는 뭐가 남을까? 빼기 값이 2개가 남아. 앞에서 빼기 값이 2개가 남았어. 그럼 뒤에서는 더하기 값이 2개가 남아. 규칙성이야. 그러니까 앞에 게 뭐가 남는지만 찾아주면은 뒤에 거는 뭐가 남을지가 쉽게 보인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관건이야. 반드시 하나만 남는 게 아니야. 식에 따라서 앞에 거 덧셈 더하기 값이 3개가 남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뒤에서는 무슨 값이? 빼기 값이 3개가 남는 거야. 뭐가 남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알겠지? 섣부르게 그냥 무조건 맨 처음 거와 마지막 거만 남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분수식. 언제까지? 고3 때까지. 특히 고2 때 수원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바로 다음 챕터에서도 써먹어. 다음 챕터가 뭐야? 유리함수잖아. 거기에서도 써먹는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때 반드시 누가 커야 돼? 분모의 차수가 크게 만들어. 자, 선생님이 이거는 유리함수에서 써먹는다고 했는데 유리함수에서만 써먹을까?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가르쳐주는 건 언제까지 기억해야 된다? 고3 때까지 기억을 해야 돼.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분수와 연관된 거. 써먹으면 유리해. 요번 시험에서도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배점이 되게 높아. 즉 유리식 파트에서도 얘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원래 목적은 유리 함수에서 써먹으라고 하는 건데 유리식에서도 얘를 이용하는 문제야. 그럼 그건 뭐다? 배점이 높아. 그럼 배점이 높다라는 건 내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야, 개념이. 두 번째는 계산이 복잡하던 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계산이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의 차수가 크게 만들면 계산이 되게 간단해져.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유리식이든 유리함수는 당연하지만 유리식에서 분자 분모 차수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커. 그럼 무조건 얘 하고 보는 거야. 그대로 놓고 문제 풀면 계산 복잡해져. 계산이 복잡하다는 건 당연히 문제 풀다가 뭐가 되는 거고 계산 실수하는 거고. 그렇잖아. 한 자릿수 덧셈이 편하니 만 자릿수 덧셈이 편하니? 한 자릿수 덧셈이 편하다고. 얘를 반드시 하고 나오면 문제가 편하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걸로 바로 연결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자, 하나만 예를 들자. 다음 식이 있어. x 플러스 3분의 4x 제곱 플러스 5. 얘로 갈까? 2x 플러스 3분의 얘가 있어. 그럼 봤더니 분자는 몇 차? 2차. 분모 몇 차? 1차. 분자가 더 크잖아. 이거 갈까? 그렇게 가자. 그럼 분자 몇 차? 1차. 분모 몇 차? 1차. 같잖아. 그래도 우리는 누가 더 크게 만들어라? 분모. 근데 분수는 뭐 계산하라고 했어? 나눗셈 계산이라고 했지. 본인이 얘를 보자마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즉 보자마자 아 얘는 2x 플러스 3에 2배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다. 얘로 가는 건 뭐 한 거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아 2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본인이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 익숙하지 않은 풀이법은 실수가 나와. 그리고 요번 시험 볼 때만은 유리함수 시험 봐야 되잖아. 사용 안 한다. 왜? 아는 거 틀리면 등급 깎여. 대부분 애들이 어설프게 얘에다가 계산 실수 나오고. 계산 실수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해라? 직접 나눗셈 해라. 5번 시험 봐. 알겠지?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은 빨리 풀려고 암산 많이 했다가는 오히려 점수 깎여.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암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풀이법을 바꾸는 거야. 그 문제를 푸는 최단 풀이법을 사용하면 절대 문제 푸는데 시험 보는데 시간 뭐 부족하지 않아. 엉뚱한 방법으로 풀거나 풀었던 거 다시 푸니까 맨날 시간 부족한 거지. 요번 시험에는 4x 플러스 5를 분자를 무엇으로? 분모로 나누어라. 근데 본인이 선생님 저는 실수 안 하는데요?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가도 돼. 또 본인이 안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 분명히 있어. 틀려. 여기에서 틀렸다. 그럼 나하고 같이 앞으로 갈 생각 하지 마. 자, 우리 얘 하라고 1학기 때 뭐 배운 거야? 다항식 때 나눗셈 배운 거야. 우리 다항식 나눗셈 뭐 했지? 최고 차이 개수만 맞추면 됐잖아.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 빼주면 마이너스 1. 즉 나머지가 뭐로 가는 거고 분자로 가는 거고 몫이 뭐로 간다? 뒤에 더해지는 값이 되는 거지. 그치?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지금 자 있죠. 벗어나겠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 번째는 많이 써먹는 건 아니에요. 무슨 예전에는 잘 가르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요 근래 좀 다시 나오는 유형. 옛날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는 추세거든. 그러니까 옷 같은 거 패션도 벚꽃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 수학 문제도 약간은 그래.
했을 때 막 많이 나오는 유형이 있고 안 나오는 유형이 있고 이런데 요 근래 들어서 또 나오기 시작하는 유형이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비례식을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A 대 B는 M 대 N이라는 게 있어.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풀죠? 그렇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풀어. 앞으로도 이렇게 풀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다르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도 A 곱하기 M 값은 B 곱하기 M 값과 같다라고 우리 문제를 풀 거야. 앞으로도.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다음과 같은 걸 N분의 A는 N분의 B와 같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또 재미난 걸 찾아낸 거야. 뭐냐면은 A 대 B 대 C가 M 대 N 대 L이라는 비례식이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비례식 풀이에 의해서 N분의 A는 N분의 B는 L분의 C와 같다라는 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인가? 6학년 때인가? 하여튼 연비라는 거 배웠지. 세 개였을 때 연결되는 비율 뭐 이대 연에 얘대 연에 얘대 연에 얘네들 쭉 연결해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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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걸 이제 생각해내면 되는 건데, 자 얘가 나온다라는 걸 찾아.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비율이니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비율에 의해서 얘네가 같다라면은 또 하나를 찾아낸 거야. 무엇을 찾아냈다? 분모들을 합한 값분에 분자들을 합한 값도 무슨 값이 된다?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걸 갑이가 찾아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갑이의 리라고 얘기를 한다. 갑이가 찾아낸 비율. 자, 갑이가 이걸 찾아냈는데 새로운 분수를 찾아낸 거죠. 그럼 분수하면 여러분들 뭐 떠올리라고 했지? 분모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 다음 B 세 개의 분수값이 같으면 또 다른 분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M 더하기 N 더하기 L 값은 뭐가 돼서는 안 돼?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문제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분모의 합이 0이 안 될 때는 이 값이 같은 값을 가져. 근데 분모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우리는 또다시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 개의 분수값이 같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부분 문제가 뭐고, 다음이 같을 때 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푸면 돼? 분모의 합이 0 될 때와 분모의 합이 0이 안 될 때로 분류해서 푸시면 돼요. 알겠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발하지. 뭐가 기발해? 뭔가 새로운 게 하나 있으면 그걸 시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일가견 있지.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문제 내는 스킬은 최고야. N분의 A와 N분의 B와 L분의 C가 같아. 근데 분수라는 건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되지만 똑같은 수로 곱해도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P분의 M과 P분의 A도 무슨 값을 가질까? 같은 값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뭐도 Q분의 M분의 Q분의 B도 무슨 값? 같은 값을 갖겠죠. 그다음 뭐도 분모 분자의 R을 곱한 R 곱하기 L분의 R 곱하기 C도 무슨 값?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값도 같아요? PM 플러스 QN 플러스 RL분의 PA 플러스 QB 플러스 RC도 무슨 값을 갖는다? 같은 값을 갖는다. 얘가 수능 문제였지. 이게 수능에 출제가 되면서부터 학교 내신에도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 가비에리를 이용하는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알겠니? 이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유리식 내용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한다? 유리 함수를 할 게야. 개념 수업 하니까는 다들 백마탄 왕자는 공주님을 찾으러 가는지 아니면 내가 꼴 보기 싫은 건지 내가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서 내 얼굴은 안 보고 귀만 뚫어놓고 눈은 감고 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건 욕인 거지? 왜요? 잘생기지 않은 사람한테 잘생겼다는 건 약올리는 거야. 왜 잘생겼다 아닌 사람 생각하세요? 쌤이 잘생겼으면 분수 저도 파악이네. 따진 걸 수도 있잖아요. 야, 이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다 잘생긴 거 아니야? 야, 그럼 승원이가 결혼하면 승원이가 잘생긴 거야? 그것도 아니고. 봐봐. 아니야. 맞아. 우리 승원이 잘생겼지. 틀렸어요. 이제 함수로 가자. 유리함수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야. 함수가 나오면 다 똑같아.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꼭지점. 꼭지점. 2차 함수에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건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2차 함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그치?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건 중심과 반지름. 중심과 반지름이야. 중심과 반지름을 주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식이 주어졌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다음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각 챕터마다 꼭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유리함수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건 뭐다? 점근선. 점근선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유리함수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야 될 건 첫 번째, 점근선을 어떻게 찾아낼 거야? 두 번째, 점근선을 어떻게 이용할 거야? 안 풀리는 문제는 얘는 혹시 점근선을 어떻게 이용하는 문제일까? 이걸 고민하면 돼. 유리함수에서 문제가 안 풀려.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유형을 폭을 넓히지 말고 폭을 줄여. 그 문제는 대부분이 점근선을 어떻게 이용할까? 두 번째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유리식에 뭐를 막 어떻게 구하라는 거 막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점근선이냐 그래프냐 이것만 고민하면 돼. 여러분들한테 20그림 찾기 하래. 근데 찾아야 될 게 한 10개야. 그걸 다 찾으라면은 이거 찾아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 근데 그 20그림 찾기에서 뭐 신발 하나만 찾으래. 그럼 오히려 더 빨리 찾는다. 여러 개를 찾으라면. 하나에 포커스 맞춰서 문제를 접근하면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기도 해. 그러니까 유리함수 나오면 우선 점근선과 뭐를 생각해라? 그래프를 생각을 해라. 자, 그럼 보자. 유리함수는 y는 가장 복잡한 형태가 너희들한테 나오는 건 a의 x-p b의 그냥 일반적인 걸로 하자. 자, 얘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이다. 이걸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럼 이거를 나중에는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얘는 x-p분의 k 플러스 q꼴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미묘한 거지만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있어.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를.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차이는 모양이 틀려요. 당연히 모양은 틀린 거지. 얘를 일반형, 표준형.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근데 바뀌어도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뭐 하면 된다고 했어? 당시에 나눗셈 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그렇게 해도 이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뀐 게 있어. 뭐.
X 개수? 여러분들 일반형은 얘라고 가르쳐 놓고 표준형은 얘라고 얘기해. 뭐가 틀려? x의 개수가 틀려. 분모로 나누는데 분모의 개수가 바뀌진 않아. 근데 얘는 바뀌었어. 이걸로 너희들이 이제 나눈 거지. 우리 배웠잖아. 요 k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2, 4,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를 결정하잖아. 그거에 혼동을 주는 거야.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다음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하나 대칭 이동을 하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건 뭐야? k의 절대값은 절대 안 바뀌어. 근데 그 k의 값을 찾을 때 x의 개수가 1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따 샘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다음 문제는 무엇이다?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음 식은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다음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점근선을 어떻게 찾냐는 거지. 점근선을 찾는 건 딱 기본적인 조건이 뭐야? 분수기 때문에 뭐가? 분모는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기본 조건이. 즉 점근선은 기하학적으로는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 x를 넣어서 나오는 y값인데 y값이 어느 값에 가까이 가는데 절대로 그 값은 못 갖는다. 못 갖는 선, 못 만나는 선, 그걸 점근선이라고. x값도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데 이 값을 넣으면 안 돼. 그럼 분수에서 뭐? 분모가 0 되는 값은 분수라는 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지. 즉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이 풀면 돼. 아, x에다가 못 넣는가, y가 못 갖는가. x에다 넣을 수 없고 y가 갖지 못하는 값을 우리는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x에 못 넣는 값이라는 건 분모가 뭐가 되게 하는 값? 0이 되게 하는 값을 우리는 x에다 못 넣어. 즉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우리는 분모가 0 되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표준형에서는 x가 뭐일 때야? p일 때가 되는 거지. 이게 x의 점근선 찾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y의 점근선은 얘를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된다? a분의 c가 돼. 즉 y의 점근선은 뭐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된다. 여기에서는 y의 점근선은 뭐가 되고? q가 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y가 q를 가지려면 앞에 더해진 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0 더하기 q가 q인 거잖아.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냐라는 거야. 분자가 0이면 얘는 상수함수야. 그러니까 k는 0이 될 수가 없어. 분모도 0이 안 돼. 그럼 앞에 있는 값은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말은 y가 무엇을 못 갖는다? q를 못 갖는 거야. 이해됐니? 자, 일반형과 표준형에서 점근선 찾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 그냥 요번 시험 볼 때 유리함수 문제야. 뭐 서술형 나왔어.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럼 무조건 뭐는 찾고 가? 점근. 그럼 최소한 2점은 받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점근선 찾아. 제발 부탁인데 서술형에서 일반형에서 점근선 찾는 거 아니야. 그럼 2점 줄 거 1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유리함수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꾸고 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가. 알겠지? 그래야 뭐 점수 덜 깎여. 표준형으로 바꾸고 점근선 찾는 게 원래 FM 풀이야. 알겠지? 그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점근선이 나왔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x는 p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죠. 설마 이거 못 그리진 않겠지? y는 q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제발 부탁인데 please x축 y축 먼저 그리지 말아줘. 그래프 그리려면 꼭 x축 y축 그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되는데 제발 부탁이야. x축 y축은 필요에 의해서만 그리는 거지 안 필요한데 그리면 헷갈려.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 먼저 그려? 그냥 점근선 그려. 점근선을 기준으로 K가 양수면 어디에 그려진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 그려지고 K가 음수면 어디에 그려진다?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근데 이 그래프들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 점근선의 교점, 즉 P, Q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이다. 하나의 그래프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 알겠니?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무슨 문제? 대칭이 나오는 문제는 다 뭐와 연결이 있다? 점근선의 교점과 연결이 돼 있다. 유리함수의 대칭 문제는 다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는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 유리함수 막 식이 나왔어. 근데 갑자기 대칭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는 풀이법이 한정되겠지. 아 이거는 그냥 점근선 교점 찾아서 대입하거나 하면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오겠지. 점근선 교점을 이용해야 돼. 그리고 팁 하나만 주자. 뭐 주는 사람은 나도 몰라. 분명히 팁이라고 했어. 지금 얘는 점이잖아. 다음 유리함수가 어떤 선에 의해서 대칭이. 왜 우리 점대칭과 선대칭 도형이 이동해서 배웠잖아. 그쵸? 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1차 식이 돼야 되지. 1차 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 한 점 알고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점을 하나 알거나 뭐를 알면 돼? 기울기 하면 되지. 그치? 팁이다. 기울기는 무조건 뿔마 1이다. 왜요? 응? 왜요? 왜요? 왜요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왜요는 일본 동요를 왜요라고 해. 아 진짜요? 뻥이지. 그냥 하는 얘기지. 아 맨날 그거. 선생님 어렸을 때 써먹던 개그. 아재 개그는 아니야. 옛날 개그지.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너희들한테 유리함수를 가리키면 y는 x분의 k에서 시작을 해. 우리가 맨 처음 함수 배우면 다들 뭐에서 시작해? 기본형에서 시작해. 1차 함수도 뭐에서? y는 x, ax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2차 함수도 y는 ax제곱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 그럼 유리함수를 너희들한테 가리키라고 하면 뭐에서 확장을 해나가? y는 x분의 k에서 확장을 해나가.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시켜서 얘가 된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뭐는 안 변해? 크기와 모양은 절대 안 변해. 맞잖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크기와 모양은 절대 안 변해. 즉 1차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크기와 모양을 결정하잖아. 1차 함수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건 모든 다항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그래프 모양을 결정을 해. 최고차의 개수가. 그럼 1차 함수에서는 1차항의 개수가 기울기잖아.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멀어지는 거고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기울기가 결정을 해. 근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그래프의 크기와 모양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기울기가 안 변해. 그러면 y는 x분의 k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울 거야. y는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를 보면 얘는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야. 그리고 뭐가 된다?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그럼 얘 그래프가 무엇이 되냐면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 또 얘는 뭐의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 그럼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도 기울기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래서 기울기가 뿔마가 되는 거야. 알겠지?
평행이동과 대칭. 물론 유리함수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까지는 다음 식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만 구한 식이기 때문에 뭐는 안 변해? 기울기의 값은 변하지 않아.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미쳐가지고 더 심한 문제를 내면 바뀔 수는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오면 전교생의 한두 명밖에 못 풀어. 그 문제 풀려고 바둑내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막 하느니 다른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서 안 틀리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야.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왜? 일반적이진 않아. 일반고에서 안 나와. 나와도 화성세마에서도 거의 안 나와. 나온 적도 없고. 그런 걸 우리 학교에서 나올까봐 공부한다? 그건 조금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그거는 2반 정도 가서는 공부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풀 수 있는 유형에서는 기울기는 뿔마 1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어쨌든 그래도 그런 유형이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건 대칭 문제는 뭐 이용한다? 정근선의 교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기울기가 틀려지더라도 정근선의 교점은 절대 바뀌지 않아. 알겠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된다. 자, 요거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교과서 문제 풀어주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유리함수는 너희들이 봐도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y는 x분의 k라고 했잖아. 그래서 분모 x는 뭐가 돼선 안 돼? 절대로 0이 돼선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족해? x 곱하기 y는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 k 값을 가져.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뻔히 알지? 점근선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요 사각형이나 아니면 요 사각형이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즉 x축 y축에 있는 것과 점근선의 교점 사이에 사각형을 그리면 무조건 그 사각형의 크기는 다 어떻다? 같다. 기억하셔야 돼. 알겠지? 플리즈 이 넓이는 얼마? K야 무조건. 분자값이 나와. 알겠지? 무조건이야. please.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너희들 뒤통수 때리는 문제 하나 나오지. 뭐만 나와? 산술기하 이용하는 거. 유리함수에서 뒤통수 때리는 문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나온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그럼 반드시 만족하는 거 산술기하 평균 A 플러스 B 값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심한 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뭐 기응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렇지? 그럼 뭐야? 이 유형은 여기 이미에 좀 한 점 주어지는 거야. P점. 그럼 얘는 A, FA가 되겠지. 분수함수니까. 그래서 Y는 FX라고 놓으면 그치? 뭐 이것들의 뭐 길이 구하라, 넓이 구하라 다 무슨 문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 무조건 산술기하야. 알겠지? 꼭 기억하셔요. 유리함수에서 뭐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그건 의심해야 돼. 무슨 문제인가? 산술기하 평균 문제다. 왜냐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단조함수야. 단순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최대값 구하라. 그냥 점 넣으면 나와.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2차 함수처럼 뭐 꼭지점에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좀 심한 문제면 그거 자체는 최대 최소 문제를 내겠는데 유리와 무리는 자체 내 최대 최소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럼 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보통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하. 근데 무리함수는 그래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유리함수는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보시면 돼. 배점 높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유리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 돼?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활용할 줄 알면 유리함수는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 풀이가 안 되는 거고. 유리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리함수에서는 뭐 구한다? 점근선. 뭐 이용한다? 그래프 이용한다. 유리함수에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가 뭐야? 다음 그래프 그렸는데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난대. 지나지 않는데. 그럼 이거 플러스 뭐야? y 절편을 갖고 따지는 거야. 다음 그래프가 2사분면 안 지난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사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
그러니까 y 절편으로 어느 특정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판가름돼. 유리함수에서 사분면 문제 나오면 뭐까지 활용하는 문제다? y 절편까지 활용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낼 문제가 유리함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딱 있어. 그러니까 딱 유추하기가 편해. 나머지는 심한 문제고 유무리가 합해지는 거. 근데 유무리 자체만으로 낼 수 있는 건 딱 그 유형밖에 없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붙자. 얘를 이렇게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요. 그치, 분모분자를 그냥 다 A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분모로 나누고 개수가 뭐 해야 되나? 1이어야 되잖아. 그럼 A로 나누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x-1분의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K값은 같다 틀리다? 이거 언뜻 보면 얘는 4고 K값은 얘는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두 개는 무슨 값? 같은 값. 왜? 얘를 1로 만들면 x-1분의 4되잖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얘만 보고선 판단하면 안 된다. 너희들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와? 다음 중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찾으라고 문제 유형 있잖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낚이는 게 이거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바뀌지 않는 건 무슨 값? K값, K의 절대값. 평행 이동은 K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대칭 이동까지 나오면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분모를 뭐로 만들어라? X의 개수 1로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 돼.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분자만 보고 하다가는 순간적으로 낚이는 거야. 뭐도 있어? 2x 플러스 1분의 8도 있어. 얘 K값 얼마? 8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모 분자를 2로 나눠서 x 플러스 2분의 1분의 4. 즉 얘네들은 뭐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겹쳐지는 것들이야. 언뜻 봐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유리함수 된다. 산술 기하 평균 문제가 나온다.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 그럼 반드시 만족하는 거? 산술 기하 평균 A 플러스 B 값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심한 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뭐 기응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치? 그럼 뭐야? 이 유형은 여기 이미에 좀 한 점 주어지는 거야. P점. 그럼 얘는 A, FA가 되겠지. 분수함수니까. 그래서 Y는 FX라고 놓으면. 그치? 뭐 이것들의 뭐 길이 구하라, 넓이 구하라. 다 무슨 문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 무조건 산술기하야. 알겠지? 꼭 기억하셔요. 유리함수에서 뭐 최대값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그건 의심해야 돼. 무슨 문제인가? 산술기하 평균 문제다. 왜냐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단조함수야. 단순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최대값 구하라. 그냥 접으면 나와. 그러니까 함수 자체는 2차 함수처럼 뭐 꼭지점에서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좀 심한 문제면 그거 자체는 최대 최소 문제를 내겠는데 유리와 무리는 자체 내 최대 최소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럼 그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보통 최대 최소 문제는 산술기하. 근데 무리함수는 그래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유리함수는 거의 대부분이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배점 높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유리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하면 돼?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활용할 줄 알면 유리함수는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 풀이가 안 되는 거고. 유리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리함수에서는 뭐 구한다? 점근선. 뭐 이용한다? 그래프 이용한다. 유리함수에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가 뭐야? 다음 그래프 그렸는데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난대. 지나지 않는데. 그럼 이거 플러스 뭐야? y 절편을 갖고 따지는 거야. 다음 그래프가 2사분면 안 지난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y 절편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2사분면 지나가 안 지나가? 안 지나가. 그러니까 y 절편으로 어느 특정 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가 판가름돼.
유리함수에서 4분면 문제 나오면 뭐까지 활용하는 문제다? y 절편까지 활용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유형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내일 문제가 유리함수에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딱 있어. 그러니까 딱 유추하기가 편해. 나머지는 심한 문제고 유무리가 합해지는 거. 근데 유무리 자체만으로 낼 수 있는 건 딱 그 유형밖에 없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자. 얘를 이렇게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요. 그치, 분모분자를 그냥 다 A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분모로 나누고 개수가 뭐 해야 되나? 1이어야 되잖아. 그럼 A로 나누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x-1분의 4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K값은 같다 틀리다? 이거 언뜻 보면 얘는 4고 K값은 얘는 마이너스 4잖아. 근데 두 개는 무슨 값? 같은 값. 왜? 얘를 1로 만들면 x-1분의 4되잖아.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얘만 보고선 판단하면 안 된다. 너희들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와? 다음 중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찾으라는 문제 유형 있잖아.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낚이는 게 이거야.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서 바뀌지 않는 건 무슨 값? K값, K의 절대값. 평행 이동은 K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대칭 이동까지 나오면 절대값이 되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분모를 뭐로 만들어라? X의 개수 1로 만들어 놓고 비교해야 돼.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분자만 보고 하다가는 순간적으로 낚이는 거야. 뭐도 있어? 2x 플러스 1분의 8도 있어. 얘 K값 얼마? 8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분모분자를 2로 나눠서 x 플러스 2분의 1분의 4. 즉 얘네들은 뭐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겹쳐지는 것들이야. 언뜻 봐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유리함수 된다.